2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지 이제 1년 3개월 된 28살 여자예요. 남편은 31살이고 아직 아이는 없어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은 없는데 시댁의 거지 근성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 4천 조금 넘고 저도 결혼 전에는 직장 다녔는데 야근도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 그만두고 결혼하기 몇 달 전부터 강남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해서 월 수입 2,800 정도 나옵니다.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략 연봉으로 9천에서 1억 사이로 볼 수 있겠네요. 저희 시댁과 차이점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부동산 쪽으로도 자산이 조금 되시는 편이에요. 반면 시댁은 홀어머니의 개념 없는 동생 한 명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57세이시고요. 식당 일 하시다가 남편 대학 졸업하고서 그만두셨고 아들한테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이 매달 100만 원씩 붙입니다. 명절 생신 어버이날 따로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루라도 생활비 드리는 거나 자신이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월급날이 되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서 돈 떨어졌다는 소리 하십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어머님과 동생과 일도 가족이라는 게 안 믿겨질 정도로 성실하고 인간적으로도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 중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대학교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학비를 냈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편의점 식당 가리지 않고 알바해서 자기 힘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결혼할 때도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자금 전부 해결했고 남편이랑 저는 사이도 좋고 서로 많이 사랑합니다. 시댁 때문에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정말 안쓰럽습니다. 남편이 안쓰러운 만큼 시댁은 점점 더 싫어질 것 같고요. 반면에 시누이는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남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념 없이 살아요. 이제 25살인데 그냥 포기한 상태고 저런 동생이 있다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고등학교 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한번 강제 휴학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엔 퇴학당했다고 하네요. 자퇴를 했대요. 그러다가 20살 때 겨우 검정고시 치르고 수능을 봤고요. 삼수 끝에 23살에 수도권 2년제를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5살이 되어서 겨우 졸업해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냥 화나고 답답한 마음에 생각나는 일들 몇 가지 적자면 남편과 연애할 때 밖에서 시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명품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3번째인가 만났을 때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가방이 15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는데 저번에 봤을 때 그 가방 메고 있더니 그걸 또 메고 나왔냐면서 똑같은 거 매번 질리지 않냐고. 언니 능력 되니까 다른 거로 새 거 사고 그건 자기한테 중고로 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던 건 자기한테 팔라면서 액수가 제 기억에는 35만 원이었던가 그랬어요. 명품백 중고로 사본 적도 팔아본 적도 없지만 그 값에 사고 팔 만한 가방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연애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라 그냥 웃어 넘겼지만 기분은 정말 나빴습니다. 또 결혼할 때도 크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입니다. 잠실에 35평짜리 아파트고 20억 정도 돼요. 그때 저희 남편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한다는데 저는 그냥 형편대로 하기로 했고 집값에서 10% 정도 해온다길래 그 반도 안 되게 해왔을 때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 거 아니까 그 혼수로도 충분했고요. 저는 집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예단은 안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랬고요. 서로 주고받을 예물만 적당히 하자고 했고 당연히 꾸민비도 안 받았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저도 아니고 저희 엄마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주변에 보는 눈이 있으니 형식적으로라도 예단을 해야겠지 않겠냐며 형식적으로 100만 원 요구하셨습니다. 거기다 시누이 명품백 하나까지 얹어서요. 황당해하는 저희 엄마한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는 말까지 하셨다네요. 저희 부모님 솔직히 결혼할 때 남편은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댁은 달가워하지 않으셨는데 잘못해서 파혼을 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그거를 알고 집에 가서 한번 뒤집고 와서야 겨우 마무리가 되었죠. 참고로 시댁은 경기도 군포, 친정은 서울 신혼집이랑 직장도 전부 서울이라서 결혼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제가 부담했고 남편 앞으로 오는 하객들의 12%만 받았어요. 청첩장은 남편이 했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며 남편이 해줬습니다.
근데 웃긴 건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지만 결혼할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전부 시댁에서 가져갔더라고요. 한마디로 음식비만 남편이 낸 거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시누이가 올해 2년째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올해 5월에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군포에서 강남까지 교통비 빼니까 남는 것도 없다고 관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토요일에 시어머니가 시누이와 같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여기서 살림을 합치자는 말씀이더군요. 살림 합치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붙여주는 것도 안 줘도 되고 살림을 시어머니랑 신우가 도와줄 거고 이제 곧 있으면 너희 아기 생길 텐데 그럼 시어머니가 집에서 봐줄 테니 걱정 없을 거라면서요. 게다가 더 어이없었던 건 지금 시댁의 군포에 빌라 22평짜리 전세에 사십니다. 그걸 시누이 나중에 결혼하면 혼수로 모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결혼 전에 시댁과 친정에 문제 생기면 각자 알아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면서 어차피 그 집은 자기가 해준 게 아니니까 그거 팔아서 신우 결혼 자금으로 주든 말든 관여하진 않겠지만 그 집 팔고 나서 저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럼 생활비로 150만 원씩 달라십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신우가 학생이라고 해도 이제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직장인이 되어 수입이 있는데 안 드려도 될 판인데 더 달라고 하시니까요. 남편이 그랬어요. 신우이 이제 돈 버니까 생활비 70만 원으로 낮출 생각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우가 그러더군요. 자기 회사가 강남인데 군포보다 잠실이 더 가깝고 방도 하나 남으니 그럼 자기만이라도 일단 여기서 좀 살겠다고요. 회사가 멀어서 몸도 너무 힘들고 연봉도 낮은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남는 게 없다고 여기서 살면서 아껴서 결혼자금 모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이 쫓아냈습니다. 그런 말 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계속 전화며 문자가 오네요. 시어머니는 생활비 내놓으라 하고 시누이는 자기라도 여기서 지내겠다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물론 남편이나 저나 계속 무시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랑 이런 일로 불화가 생기느니 이 가족과 연을 끊겠다는 입장이에요. 바로 엊그제네요. 시어머니랑 신우는 제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시누이 일 끝나자마자 시간 맞춰서 바로 오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안 했다 하셔서 저희는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솔직히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와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거니 남편은 부르지 말라고 하시길래 남편한테는 전화로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미안한데 저녁은 혼자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쫓겨나듯 가셨으니 표정도 안 좋으셨고 일요일도 하루 종일 문자 전화 모두 무시했던 터라 무슨 소리를 듣게 될지 걱정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시댁에 100만 원 주는 게 아깝다고 음식이 세팅되자마자 어이없다는 듯이 따지듯 물으시더라고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비를 70으로 줄인다는 소리가 나오니 어머님 다 아시겠지만 저희 수입 각자 관리해요. 어머님께 생활비 보내는 거 전부 오빠가 벌어서 오빠가 보낸 거고요. 오빠가 생활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저도 그때 알았어요. 걔가 왜 그러는 거냐? 너 때문 아니니?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준 것 같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작년까지 아가씨가 학생이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았지만 이제 직장생활 하니까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언니, 저 그동안 학교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거든요. 솔직히 생활비 외에도 명절, 어머님 생신, 어버이날에도 30만 원, 50만 원씩 드렸고 저도 남편이랑 별도로도 드렸고요. 생활비 외에도 1년에 300만 원 정도는 더 드렸을 겁니다. 아가씨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했어요? 방학 때 알바 잘 구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알바는 못 사는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아빠는 없어도 엄마도 있고 집도 있고 대기업 다니는 오빠도 있고 돈 잘 버는 신우도 있는데 왜 알바까지 해요? 언니는 나보다 쉽게 공부를 했죠. 알바도 안 했잖아요. 근데 나는 언니보다 공부할 것도 더 많고 다니면서 알바까지 해요? 니들은 생활비 200만 원이 엄청 큰 돈인지 아나 본데 그 돈으로 생활하기 빠듯하다. 그거로 돈이 남아서 얘 등록금까지 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정말 너무 세상을 모르네.
앞으로 등록금비만 1,000만 원이 넘는데 근데 생활비를 줄이다니 생각이 있는 거니? 내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냐? 앞으로 빚을 갚아달라고 했냐?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열심히 해보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딴 식으로밖에 행동 못하니? 안 그래도 박봉이라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부족할 것 같아서 빚 갚고 돈 조금이라도 모아오면 전셋값으로 좀 보태주려고 했다. 아들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모실 거 좀 빨리 살자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니? 아니면 너 애초에 모실 생각을 안 한 거니? 그리고 너 결혼할 때 집 말고 해온 게 뭐 있니? 집 해왔다는 이유로 혼수도 안 하고 예단도 안 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지금 내가 사니? 네가 사온 집에서 네가 사는데 왜 그것을 생색을 내려 하니? 네 남편이 그런 건 이해가 간다. 걔는 너보다 괜히 민망하니까 미안해 할 수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속으로는 그럴 거야. 그럼 여자가 돼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행동해주면 옆에서 말리고 생각 있게 행동해야지. 너 우리 집 처음 왔을 때 옆에 서 있더라. 집안의 남자가 잘못되면 여자 탓인 거야. 한마디로 네 탓인 거야. 그리고 생활비 100만 원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에 욕심내지 마라. 너희 집에 한 달에 300만 원씩 갖다 주는 거 다 알아. 우리는 100만 원 주고 친정이는 300만 원 주고 아무렇지도 않냐? 니들 생각하는 꼬라지가 글러먹었어. 친정에 300만 원씩 드리는 건요. 카페 건물이 저희 부모님 건물이신데 부모님은 딸이 하는 가게라고 월세를 안 받으셔서 월세 250 정도 용돈 개념으로 5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할 거니? 우리랑 같이 살 거야 말 거야? 오빠가 싫다는 것도 겉으로만 그러는 거니까 언니가 같이 살자는 식으로 얘기해요. 솔직히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참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는 잠실에서 강남으로 자기 좋다고 다니고 언니가 사장이니까 힘든 건 알겠지만 나는 군포에서 강남까지 줄지어서 타고 온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출퇴근하는데 안 피곤하겠어요? 거기다가 회사도 크지도 않은데 말단 직원이라면 온갖 잔심부름까지 하고 돈은 돈대로 못 받아봐야 알지. 생활비를 주던지 아니면 같이 살던지 둘 중에 결정해라. 화는 많이 났지만 제가 이혼할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얼굴 붉히기 싫었고 또 무엇보다 제 부모님 욕먹이기 싫어서 얼른 자립하고 싶어서 생활비 문제는 함께하는 문제든 오빠랑 상의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끝냈습니다. 당연히 음식값은 제가 계산했고 신우와 엄마가 힘드니 지하철 못 타겠다고 해서 택시비 5만 원 드리고 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전부 얘기했더니 남편이 바로 전화해서 욕하는 거 일단 말렸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생각을 제대로 말하고 와야 끝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핏줄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뭐라도 받아낼까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솔직히 자기 것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왜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있는 건지 억울하기까지 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말하더군요.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사람 참 불쌍하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 해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가족은 저라면서 어머니와 신우를 모시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면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도 50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군포 가도 우리가 안 가면 누구 오는 사람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 명절이 아니면 안 가고 싶다고 했고 그냥 짐 싸서 들어올 것 같다는 걸 생각하니 집 팔고 친정집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결론은 큰 싸움이 났고 남편 말대로 집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의 횡포를 더 이상 당하지만은 않겠습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여자예요. 전문대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고 여윳돈 있으면 또 저축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4년 전쯤에 부모님도 합해서 7,500만 원 주고 재개발 예정인 집을 샀는데 한창 1억 넘게 집값 오를 때 팔아서 4, 5천 정도 이득을 봤어요.
그렇게 7년 동안 저축하고 투자도 해보고 모아보니 지금 제 통장에는 2억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돈뿐만 아니라 거지근성 남자친구도 하나 있어요. 지금 헤어지자고 말했으니 전 남자친구네요. 20살 때부터 9년 동안 사귄 놈이에요. 군대에 있을 때는 저한테 참 잘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술에 나이트에 여자에 제 속을 퍽이나 썩였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헤어지자 해놓고도 울면서 비는 남자친구를 용서해준 게 5번이에요. 지금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남자친구 가족은 여동생 2, 어머니 1분 계세요. 아버님이랑은 오래전에 이혼하셨대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여동생 2은 한 명은 대학생, 한 명은 취업준비생인데 등록금도 집안 생활비도 다 남자친구가 내주고 있었고 큰 동생은 취직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남자친구 벌이는 저에 비해 좋은 편이에요. 세금 빼고 390만 원 정도 받고 저는 200만 원 정도 법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월급에 엄청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집안 생활비, 자기 카드값, 동생 2명 용돈, 집세, 차 할부금 등등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니지만 전세 살고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고 저희 아빠가 국가유공자이셔서 나라에서 적지만 다달이 돈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런저런 결혼 준비 얘기를 하다가 집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자기 집에 들어가 몇 년만 돈 모아서 나오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집은 작은 방 2개, 한 방은 어머님이 쓰시고 다른 방은 동생 2이 쓰고 있고요. 거실처럼 생긴 문 없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문처럼 열고 닫을 수 있는 걸 달면 된다네요. 그 방 에어컨, 컴퓨터, 옷장 다 있어서 온 가족이 들락날락거리는데 말이 방이지 남자친구는 소파에서 잠만 자죠. 싫어. 따로 집 구해야지. 난 우리 둘이 살고 싶은데. 그럼 방 3개 정도 있는 집을 하나 구할까? 1억 5천 정도면 구하겠지? 그쯤 하겠지. 자기 돈 얼마나 있는데? 없는 거 알지만 물어봤습니다. 돈 없지. 그럼 집은 어떻게 구하게? 너 모아놓은 돈 있잖아. 일단 그걸로 구하고 너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내 월급 다 모아서 큰 집으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가 모아놓은 돈이 많은 거 알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가 월급이랑 통장 오픈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 돈이 다 식구 생활비로 들어가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어차피 남자친구 모아둔 돈 없는 거 알았고 제 돈 2억은 저 시집 갈 때 쓰고 일부는 부모님 드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2명 사는 집에 방이 3개나 필요할까 싶어서 그럼 20평 안쪽으로 방 2개짜리 전세로 해서 구하고 남는 돈은 우리 부모님 드린다고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는 어떡해? 어머니는 왜? 했더니 정색하면서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하고 하더라고요. 나는 방 3개짜리 구해서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우리 엄마도 좋대. 난 그건 싫은데? 그냥 어머님은 동생들이랑 살라고 하고 우리 둘이 살자. 너 집 구하고 남는 돈 다 너네 부모님 드린다며. 그럼 우리 엄마는 어떡해? 뭘 어떡해? 그럼 남는 돈 자기 어머니 드리라고? 그럼 우리 엄마도 너를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싫어. 우리 엄마 줄 거야. 노후자금으로. 우리 엄마도 노후자금 없는데? 어머니 노후자금을 왜 나한테 찾아?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도움 드릴래. 자기 모아놓은 돈 있으면 자기도 결혼하고 남는 돈 어머니 드려. 우리 집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모아도 되니까. 나 모아놓은 거 없잖아. 그럼 못 드리는 거지 뭐. 황당해서 화도 안 나고 웃음만 나더라고요. 대체 뭐지? 하는 생각도 들고 집 사고 남는 돈 자기 엄마 줬으면 싶었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 꺼내고 우리 어머니는 어쩌지? 계속 이 말만 하는데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남자친구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답답해서 제가 그냥 집 사고 남는 돈 너네 엄마 주라는 거냐고 얘기 꺼냈더니 그럼 뭐 어쩌자고. 집 사고 남는 돈 어머니 드리자는 거야? 아니, 난 그럴 생각 없었지. 근데 자기가 큰 집 말고 작은 집으로 구하자며. 어, 둘이 사는데 방 3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자기도 그랬잖아. 일단 내 돈으로 구하고 자기랑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가자고. 난 엄마 모시고 사는 줄 알았지. 그건 내가 싫어. 미안. 대신 어머님 집 가까운 곳에 집 구하고 자주 찾아가자. 그리고 난 방 2개짜리 구하고 남는 돈 우리 집 줄 거야. 예전부터 그럴 생각이었고. 그럼 반반씩 드리면 되지. 싫어. 넌 생각도 안 해보고 싫다고 그러냐? 남는 돈 우리 엄마 드리려고 오래전부터 한 내 생각이었어. 큰 집 구해서 우리 엄마랑 셋이 살던가, 작은 집 구해서 둘이 살 거면 우리 엄마도 노후 자금을 조금 주던가 하자. 계속 이러는데 속 터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로 30분 정도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길래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집 와서 씻고 나오니 카톡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엄마가 너가 싫다고 하면 같이 사는 건 엄마 쪽에서 양보하시겠대. 대신 2천만 원 정도만 엄마 드리자. 엄마도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드릴 거라고 하니까 서운하시긴 해도 좋아하는 것 같아. 좋게 좋게 넘어가자. 나도 자기 부모님한테 효도 많이 할게. 카톡 보고 잠깐 생각하다가 잠들기 전에 카톡 하나를 보냈습니다. 나 더 이상 너랑 결혼 못하겠다. 셀프 효도해. 잘 지내고. 그리고 차단했습니다. 전화 오길래 전원도 껐어요. 집으로 12시 넘게 전화하길래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아무 일 아니라고 하고 제 핸드폰으로 착신 전환해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오니 집 앞에서 갑자기 왜 그러냐며 잡는데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너랑 결혼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출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출근했는지 어쨌는지 회사 앞에서 잠깐 만나자고 메신저를 보냈길래 삭제해버렸고요. 어머님한테도 전화와서 받으니 자기한테 그깟 돈 좀 주는 게 그렇게 싫으냐고 난리네요. 저보고 나쁜 사람이래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다른 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나쁜 사람 같으면 저는 제 부모 생각밖에 못하는 나쁜 사람이 맞나 봐요. 29살에 9년 사귄 남자랑 헤어지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저 남자 말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잘한 것 같나요? 너무 쉽게 헤어진 건가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후기입니다. 원래 후기 같은 거 쓸 생각 없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후기라고 할 것도 없지만 올려요. 요 며칠 동안 남자친구가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안쓰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는 개뿔. 깨끗하게 헤어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다시 만날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미안해. 엄마도 내가 설득할게. 결혼하면 내 월급도 다 자기가 관리해. 나는 진짜 아무 욕심도 없어. 자기랑 결혼해서 잘 살고 싶은 게 다야. 진짜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제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그럼 여태까지 자기가 쓴 거 다 내놓으라고 협박도 하고 안 통하니까 다시 울면서 빌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9년 동안 나 뭐 한 거지 싶더군요. 9년 동안 자기가 나한테 썼던 돈을 배상하라고 하길래 얼마냐고 물으니 2천만 원이래요. 그놈의 2천만 원. 전생에 2천만 원 모으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2천만 원이 환장했냐? 너 같은 놈이랑 사귄 내 9년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어. 난 내 20대가 아까워 미칠 것 같다고. 정 나한테 돈을 받아내고 싶으면 하나하나에 영수증 달아서 청구해. 더러워서 안 떼어 먹으니까. 라며 다 준다고 하고 뿌리치고 집에 왔어요. 문자로도 그놈의 돈 하길래 그놈 계좌로 카드비 갚으라고 빌려준 500만 원 찍혀있는 통장 보내줬더니 답장이 없네요.
이것 말고도 그동안 빌려줬던 돈 통장에 그대로 증거 남아있으니 계속 괴롭히고 따라다니면 진짜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돈 좋아하는 놈이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돈이겠죠. 그리고 달아주신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읽었습니다. 월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남친은 400만 원을 벌고 저는 2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꿀린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월급들 모두 저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라 여태 모자란 거 없이 잘 지내왔지만 남자친구 소비 패턴을 보면 400만 원 버는 거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예요. 집에 전부 주고 자기 카드 사용하고 돌려막고 하도 힘들게 살아서 위에서 말했지만 제가 남자친구 카드값을 갚아준 적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퍼주었더니 모두 자기 것인 줄 착각한 모양이에요. 저 그렇게 돈에 연연한 사람 아니지만 저도 사람인데 9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어떻게 그렇게 쉽겠어요. 그동안 정도 있고 평소에도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완전체라고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걔는 자기 분리할 때만 완전체가 되나 봐요. 제가 헤어진 이유는 제가 집 사가서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2천만 원 들이자고 해서 그것보다 제가 그만큼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도 모르고 내가 당연하다는 걸 해야 한다는 듯한 뻔뻔한 태도예요. 9년 동안 사귀었다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런 남자한테는 9년이 너무 아깝지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야죠. 지금 남자친구 어머님도 처음에는 욕하시다가 지금은 아가 하시면서 설득 모드로 바뀌셨지만 결혼 생각은 잊었고 더 이상 그 집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수신 거부해놓고 등록되지 않은 번호는 아예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여동생이 모 사이트에 자기 오빠를 꽃뱀에게 9년 동안 이용당한 불쌍한 남자로 저를 착한 남자에게 9년 동안 빌부터 먹은 불려시로 만들어 욕을 써놓았길래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줬습니다. 한번 댓글을 읽어보고 오빠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냥 제 돈으로 제 부모님께만 효도하는 이기적인 여자가 되렵니다. 막상 이렇게 되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